안녕하십니까. BJ 사이언스입니다. 사랑과 기쁨과 희망을 드리는 BJ 사이언스. 자, 이번에 해결해야 될 부분은 전하량 보존 또는 전하량 보존의 법칙이라는 건데요. 이거 되게 어렵지가 않아요. 어렵지가 않습니다. 어렵지가 않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전하량이라는 조건을 보면, 전하량이라는 얘기는 흘러간 전하의 수예요. 자, 전하량은 Q라고 표현하는데, 이니셜 Q라고 표현하는데, 단위 시간 동안 흘러간 전하의 수. 오케이? 전하의 수. 오케이. 좋아요. 그래서 뭐예요? 도선의 단면을 지나간 전하의 수다. 이렇게 표현하면 돼요. 아시겠죠? 어떤 특정한 하나의 도선이 있다고 칩시다. 이렇게. 아시겠죠? 그럼 여기에 분명히 단면이 이렇게 있겠죠. 그럼 이 단면을 몇 개의 전하가 흘러가느냐, 이거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가 공식 만들 때는 항상 비례는 분자로 보내고 반비례는 분모로 보내라고 했어요. 오케이? 자, 지극히 상식적으로 얘기할게요. 자, 여러분들 보세요. 전류라는 이니셜이 있는 이제 앞으로 아이덴시티. 전류가 크다. 전류의 값이 크다. 그러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흘러간다. 라는 거죠. 그럼 흘러간 전하량은 어떻게 될까요? 아, 상식적이니까 빨리 얘기해봐요. 흘러간 전하량 Q 값은 어떻게 될까요? 근데 얘가 많겠죠? 맞아요? 오케이. 흘러간 전자의 수가 전하의 개수하고 똑같은 개념이니까. 그럼 얘네 둘은 비례 관계네요. 그렇죠? 비례 관계. 그럼 얘는 분자로 보내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시간을 다르게 준대요. 타임. 시간을 다르게 준대. 그럼 전하량은 어떻게 될까? 이거 생각해 봅시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전류는 똑같아. 흘러가는 속도는 똑같지만, 오케이? A의 경우는 1초만 줘요. A 경우는 1초만 줘. 자, B 경우는 100초를 줬대. 100초. 그럼 넌 똑딱하고 개수 세고, 너는 똑딱하고 개수 세는 거야. 그럼 흘러간 전하의 개수는 시간을 크게 줄수록, 더 많이 줄수록, 흘러간 전하량은 더 커지겠네? 그쵸? 그럼 얘가 더 많이 확보해 줄수록 너는 더 커지겠구나. 무슨 관계예요? 비례 관계네? 오케이, 비례 관계네? 좋아. 자, 그럼 전하량 구하는 공식 나왔네. 전하량 구하는 공식 나왔어. 전하량 Q 구하는 공식 나왔어요. 뭐다? 비례니까 다 분자로 보내면 되죠? 그럼 분모 없어. 그럼 결국은 뭐예요? 전류, 아이덴시티 곱하기 시간, 타임. 이렇게 구하면 되겠죠. 오케이. 전하량 구하는 공식입니다. 알겠죠? 전하량 구하는 공식. 근데 전하량 보존의 법칙이라는 건 뭐냐면, 너희들의 전하가 몇 개가 흘러갔는지는 모르겠는데, 오케이? 어떤 단면이나 빠져나갈 공간이 없다라면, 즉, 공기 중에 손실되는 전하를 무시한다면, 너희들은 어떤 단면에서나 다 똑같은 개수의 전하가 이동할 것이다. 물론, 초당 이동하는 개수는 다르겠지만, 오케이? 단위 시간 동안 이동하는 개수는 다르겠지만, 처음 흘러간 전하의 개수는 달라지지 않는다. 왜? 소멸되지 않고 흡수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서.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걸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전하량 보존의 법칙. 자, 이런 걸 뭐라고 부른다? 전하량 보존의 법칙. 그럼 이걸 확인해야 되잖아요, 확인. 진짜 보존이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걸 확인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오케이. 그러면 이거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이 공식을 살짝 빼볼게요. 보세요. 전류 I 값은 시간 t분의 전하량 Q가 돼요. 그러면 단위 시간 동안에 이동한 전하량이 전류의 세기니까 전류의 세기만 확인한다면 아하, 전하량이 보존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확인이 가능하겠네. 좋아요. 알겠습니다. 그럼 이것만 일단 확인해 봅시다. 지울게요, 여러분들. 확인해보고 갑시다. 자, 직렬 연결에서 병렬 연결에서 라는 조건이 나오는데, 이건 어렵지가 않아요. 결코 어렵지가 않아. 일단 직렬 연결부터 갈게요. 자, 여기에다가 전류계 하나 설치하고요. 꼬마전구 하나 설치하고요. 전류계 하나 설치하고요. 꼬마전구 하나 설치하고요.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여기다 전류계 하나 설치하고, 여기에다가 건전지를 이렇게 하나 연결. 오케이. 자, 이건 직류입니다.
자, 마이너스, 자, 전자가 전하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해석하시면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극이고요. 플러스 극이야. 마이너스 극이 왜 마이너스 극이라고 그랬습니까? 언니들이 많다고 그랬어요. 자, 언니들, 자, 마이너스가 100개가 갔다고 칩시다. 마이너스가 100개가 쭉 갔대요. 가는 길이 하나야. 가는 길이 몇 개? 하나. 가는 길이 몇 개? 하나. 그럼 어차피, 너가 지나가는 개수가 전류입니다, 전류. 너 지나가는 개수가 전류야. 왜? 전류는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단시간 동안 흘러간 전하의 개수니까. 그럼 전류의 세기를 결정하는 건 전하량이, 즉 흘러간 전자의 개수가 결정을 하는구나 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잖아요. 그쵸? 자, 100개 간대요. 라라라라랄라 라라라라랄라. 이거 몇 개 지나가요? 100개 지나가겠네? 라라라라라라라라. 100개 지나가겠네? 라라라라랄라. 100개 지나가겠네? 돌아올 때 다시 100개로 돌아오죠. 그쵸? 그러면 여기에서 자, 중요한 건 뭐예요? 너의 흘러간 전류의 세기를 I3, 너의 흘러간 전류의 세기를 I2, 너의 흘러간 전류의 세기를 I1. 그럼 전하랑 보존의 법칙이 이해한다면 출발했던 전체 전류 I 값은 I1의 세기와 똑같을 거고, 가는 길이 몇 개니까? 하나니까. I2와도 똑같을 거고 I3와 똑같을 것이다. 이게 바로 뭐예요? 전하랑 보존의 법칙으로 인해 발생되는 이론이에요. 아시겠죠? 오케이. 자, 그러면 병렬 연결했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봅시다. 병렬 연결했을 때는 갑시다. 자, 병렬 연결했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보세요. 이렇게 됩니다. 전류기 하나 설치하고 꼬마전구. 꼬마전구는 저항이에요. 아시겠죠? 꼬마전구는 저항이에요. 전류기 하나 설치하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다 전류기 하나 설치하고, 그 다음에 이쪽에다도 전류기 하나 설치하고. 자, 보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꼬마전구 설치하고. 그럼 보세요. 100개가 출발해요. 100개가 출발하는데 이 꼬마전구가 가지는 저항은 몰라. 저항을 몰라요. 저항을 몰라. 그러면 결국은 얘의 저항하고 얘의 저항을 모른다는 얘기는 저항은 디펜스에 방어하는 거야. 못 가게끔 방어하는 거 나중에 다시 배우겠지만 못 가게끔 방어하는 거야. 그러면 저항에 쓰면 쓸수록 그만큼 더 세게 방어하는 거죠. 그럼 그만큼 전하가 가는 양은 적어진다라는 거예요. 기억하셔야 돼. 전하가 가는 양은 적어진다는 거야. 자, 다시 얘기해봐. 그럼 100개가 출발했는데 여기까지는 100개가 측정됐을 거야. 근데 얘랑 저항이 달라. 그러면 똑같이 50개 갈 수도 있고 같을 수도 있으니까. 다르면 얘가 40개 가면 얘는 60개가 갈 거고, 얘가 30개 간다면 얘는 70개 갈 거고. 그러면 뭐야? 너희들의 개수는 모르겠다, 내가. 너희들이 대체 몇 개가 가는지는 모르겠다. 하지만 공급된 건 100개다. 그렇다면 이 정도까지는 정리할 수 있겠네. 공급된 게 100개라면 너희들이 둘이 어떻게 지지고 볶든 갈라졌든지 간에, 어떻게 갈라졌든지 간에, 오케이? 어떻게 갈라졌든지 간에 너희들의 합은 뭘 거다. 너희들의 합은 100개와 같겠구나. 그죠? 맞아요? 너희 둘의 합은 100개와 같겠구나. 빠져나갈 공간이 없으니까. 그러면 다시 100개가 나와서 뭉쳐져서 흘러가는 거니까 너도 100개가 지나가겠네? 그럼 됐다. 너를 I1이라고 칩시다. 너를 I2라고 칩시다. 너의 측정되는 거. 너를 I3, 2번, 3번의 종류, 너가 I4라고 칩시다. 그럼 어떤 관계식이 성립돼요? I1은 일단 100이야. 다시 만난 거니까. I4도 일단 몇이야? 100이야. 공급된 거니까. 공급됐다가 찢어졌다가 다시 만나는 거니까.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뭐야? I2는 몇 개인지 몰라. 하지만 I3도 몇 개인지 몰라. 그러나 얘네들의 합은 몇 개다? 100개야. 그럼 이런 형식이 나타나겠네. 오케이? 그래서 I1은 I2 플러스 I3와 같고 I4와 같다. 이런 형태의 전해랑 보존의 법칙의 성립 근거가 나옵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부분 녹화는 여기서 정리할게요. BJ 사이먼스였습니다.